진인호 선생님의 영어 문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문법 공부의 시작은 바로 목차 보기입니다. 목차는 책의 맨 앞에 위치하는 그 내용의 순서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책들을 다 펼쳐 보십시오. 항상 맨 앞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다양한 차례, 목차, 컨텐츠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목차들이 수준별로, 의미별로, 그리고 관련성이 높은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을 하나 배웠을 때 그것이 앞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이 어떻게 수준별로 또 의미별로 관계를 이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있죠, 항상 이게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얘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영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내용을 여러분 무턱대고 외우려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선생님은 분류학이라고 하는데, 목차를 자주 보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 새들이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산과 강,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그죠? 목차를 보는 것은 바로 날아가는 새의 눈에서, 새의 시각에서 아래에 있는 산들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옷들을 하나의 장롱에 넣어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체육복, 교복, 사계절 옷, 속옷, 외투 등 모두 같은 칸 옷장에 보관하면 원하는 옷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몸과 마음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여기에 방이 한 개만 있으면 있죠, 이 안에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다 집어넣으면은 이 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옷장과 여러분 머릿속은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지친 학생들, 바로 머릿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팩폭하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다양한 방들을 만들어서 관련이 높은 지식들끼리 함께 보관해야 필요할 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쉽죠. 시험 칠 때죠. 자,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은 무턱대고 많이 배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분류. 아까 이야기했죠. 목차를 자주 보면 됩니다. 목차를 자주 보면서 수준별로, 의미별로 분류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공책에 정리하고 머릿속에 정리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고 나중에 영어도 수시로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자주 보는 것은 영어 문법의 내용들을 쉽게 연결짓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목차를 자주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문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본 뼈대 구성, 그리고 정교하게 표현하기, 장문으로 연결하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복잡하죠? 양이 꽤 많지요? 선생님 이 세 가지로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 뼈대 구성은 영어에는 우리말처럼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그런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 뼈대를 여러분은 중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탄탄하게 그 중학교 때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세분하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들도 이제 정교하게 표현되기도 하겠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가 기본 뼈대였다면 이제 정교하게, 그죠? 그 다음에 장문으로 연결하기는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된 것들이
어떻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점차 내용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흡수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익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딱 최상급 비교급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이후 투부정사부터 화법까지 가정법까지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기본 뼈대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내용들 속에도 각자 식구들이 있습니다. A 파트에서도 몇 개의 식구들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선생님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A1-1은 문장의 뼈대 그리고 품사, 구와 절 이 4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A1-1에서 문장의 뼈대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의 다른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사와 구, 절을 선생님이 문장 뼈대 다음에 넣은 이유는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이 중구난방 휩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장 뼈대를 이해할 때 품사와 구, 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동명사구니, 투부정사구니, 또 접속사 절, 관계대명사 절, 이 절구, 절구, 구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구들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구들은 명사, 관사, 그리고 대명사인데요. 명사가 이 집안의 중심이고요. 명사를 중심으로 명사 앞에 붙는 관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it 같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동사. 왜 이게 문장의 핵심이 동사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동사가 문장의 거의 모든 뼈대의 모양을 다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 쓰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풍부하기 때문에 동사를 다루는 부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비동사가 있고요. 일반 동사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일반 동사들을 선생님이 2개 나눠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여기서 여러분이 부정문에 대해서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선생님은 전치사를 마지막 기본 뼈대 구성의 마지막 파트에 넣어 보았습니다. 전치사는 대개 책마다 다르지만 C 파트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미리 익혀두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영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A 파트에 넣었습니다. 자, 기본 뼈대 구성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잘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문장의 뼈대를 시작으로 하나씩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